지키는 방법, 실적에 있고 거래 대금에 있고 뭐 프로그램 매매에 있고 호가창에 있는 게 아니라 야 외국인이 이렇게나 많이 샀네? 보유. 외국인이 샀으니까. 이것도 누군가는 이렇게 수급이 많이 들어왔고 하니까 떨어져. 내 평당 여기인데도 외국인 들어왔으니까 올라가지 않을까? 네, 반갑습니다.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기에 나온 종목들 바탕으로 해서 살펴보면서 제가 매매했던 종목들 매매 복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이라는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실적 관련해가지고 자, 이 8월 14일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또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반기 보고서 제출 기한일이었어요. 이 실적이 담기죠. 그래서 실적 발표를 하고 급등한 종목도 있지만 이렇게 뭐 성은 점상을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사실 한택 같은 경우도 반기 보고서가 제출이 되고 나서 올라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아마 요때 반기 보고서 실적이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또 하락한 종목도 있죠. 실적 발표가 장중에 공시로 나오면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 8월 14일 같은 경우에는 공시는 없어요. 실적 발표 없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미리 빠진단 말이에요. 반기 보고서가 제출이 아마 요때 됐을 거예요. 요 투자정보 기업 분석 들어가시면 이렇게 반기 보고서 아마 이게 시간이 아쉽게 없는데 아마 요때 나오고 나서 매도세가 나온 걸로 추정이 됩니다. 최근에 화장품 섹터 쪽에서 특히나 이 실리콘2라든지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급락을 했습니다. 실리콘2 뿐만 아니라 또 이어서 달바 글로벌까지도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요거 빠졌을 거예요. 급락을 했죠.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JYP 어떤 그림까지 나왔어요? 실적 발표일이었고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 8월 14일에는 이 공시로 나오지 않더라도 이제 반기 보고서가 제출이 되면서 STX 엔진 같은 경우도 저는 요 자리에서 반기 보고서가 나왔구나를 당연히 알지 못했고요. 알아서 돈이 들어오니까 요 딱 시그널이 뭐예요? 1분분 기준인데요. 당일의 시가와 전일종가 생명선이다라고 말씀드리죠. 시가와 전일종가를 상향 돌파합니다. 요때 거래대금이 29억이네요. 요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요 분봉 거래대금 제가 이거 만드는 것도 영상에 다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잠잠하던 주가가 돌파를 해요. 수급이 계속 들어옵니다. 약 30억 그리고 60억이 들어오죠. 2분 만에 100억이 들어왔네요. 거의. 그래서 제가 이제 보는 검색기가 있거든요. 이 검색기에도 포착이 돼서 저도 이제 STX 엔진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좀 했었는데요.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야 잘 팔았다 했어요. 요 구간에서 무려 10%입니다. 10%. 그런데 네, 추가적인 슈팅까지 여기서부터 무려 25%가 상승을 했습니다. 또 공략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렇게 매매를 하지 못했고 그래서 STX 엔진과 반대로 하락한 종목 CJ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좀 매매를 했습니다. 요 자리에서 제가 차트 마스터 클래스 교육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차트 마스터 클래스 강의를 진행을 했죠. 요 차트 마스터 클래스는 지금 신청하시면 학습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자세한 부분은 요 카페 공지 확인하시면 되겠고 여기에 제가 다루는 내용 중에 CJ를 매매를 했던 데에는 요 라인대가 맥점 라인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모르시더라도 항상 기본적인 겁니다. 사실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별한 거 없어요. 그 어떤 강의를 들어도 여러분들이 아직 모르거나 알지만 제대로 대응을 못하거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직 뭐 미숙하거나 그런 것일 뿐이지 특별한 건 아니거든요. 돌파, 지지, 저항 그리고 뭐 추세 이런 것들이에요. 맥점 라인대를 모르시더라도 보시면은 계속 지지를 받아왔던 자리예요. 돌파하고 지키고 가고 밀려났을 때도 여기서 지키고 갔죠. 그래서 저는 이제 CJ라는 종목이 주가가 급락을 합니다. 급락을 해서 실적을 확인을 했어요. 아주 상황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실제로 급락을 다 하고 나서 나온 기사를 보시면 3시 20분입니다. 3시 20분이면 이미 급락을 하고 나서예요. 상반기 매출 2.7조 청신호가 켜졌다. 이 정도 감소를 했는데 그러니까 매출액도 늘었고 순이익도 늘었어요. 아주 뭐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반기 보고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제가 파악한 부분이고 어쨌든 뭐 심각할 정도는 아니구나. 그리고 단기간 주가가 이제 10%가 빠졌으니까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자리에서 접근을 한 겁니다. 이 구간에서 접근을 했고 또 매도는 또 의미 있는 맥점에 또 라인이 있죠. 거기에서 그냥 챙겨줬는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급등하는 종목도 매매를 하지만 최근에 이제 보여드렸을 거예요. 실리콘2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최근에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뭐 매매를 해본다거나 JYP 같은 경우에도 JYP는 그 다음 날이에요. 이거는 손절했어요. JYP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공략하고 요때 또
챙겨주고, 이것도 하락하고 나서 베팅을 한 거죠. 차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이런 매매도 다양하게 해볼 수 있습니다. JYP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손절한 종목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잘 했다라고 봐요. 손절을 대략 1% 범위 내에서 했어요. 손절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계속 끝은 아닙니다. 일봉 흐름을 보면 앞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JYP가 요 정도 구간이 중요하고 밑으로는 이제 생명선이에요. 생명선. 그래서 강하다면 바로 이렇게 또 5일선 회복해주면서 갈 수도 있고 실적 좋잖아요. 근데 또 실적이 좋다라고 다 가나요? 아니죠. 시장은 비정상적입니다. 그래서 그냥 차트 뭐 계속 답답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뭐 평단에 여유가 있다거나 뭐 생명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볼 수 있는 JYP인데 일단 저는 바로 가길 바랬거든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빠르게 좀 진입을 하고 정리를 좀 해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슷하게 TP 같은 경우도 여기서 딱 잘랐던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수익을 본 자리도 있지만 요때도 잘랐습니다. 요 구간에서도 정리했다가 이제 다시 접근을 한 거고, 물론 이제 수익을 보기 위해서 이제 주식을 하는 거지만 하다 보면 잃을 수밖에 없거든요. 손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수가 없어서거나 아니면 정말 욕 나오는 패턴들 가끔 나와요. 뭐 그게 뭐 시장 영향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한데 기준이 있는 매수가 되어야 매도도 제대로 할 수 있다. 3분봉 기준으로 딱 보시면 제가 강조하는, 제가 중요하는 생명선을 타고 갔단 말이에요. 벗어나고 전 정리했어요. 지키는 방법, 실적에 있고 거래 대금에 있고 뭐 프로그램 매매에 있고 호가창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 안 본다라는 게 아니라 보조 지표로 보는데요, 내 평단과 차트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서, 킹김에 또 한번 보면 제가 미투온도 매매를 했지만 한 차례 수익을 보고 요때는 짧게 손절 했었고, 신원이라는 종목은 공략하고 챙기고 뭐 짧게만 매매를 했었습니다. 핑거 스토리 같은 경우도 지금 1분봉으로 볼게요. 1분봉으로 보면 뭐 이렇게 요 구간에서 딱 요 고점대 돌파를 했을 때 봤어요. 핑거 스토리. 그리고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좀 아쉽습니다. 좀 더 요게, 자 요거 보여드릴게요. 또 손절한 것도 있어요.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는 수익을 봤지만 프로 2000 같은 경우에도 공략을 하고 제가 모아갔죠. 그냥 1분봉 생명선까지 본 겁니다. 근데 운 좋게 제 기준 안에서 움직였고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도 내일 점상 갔으면 좋겠다, 기대감을 안고 다음날 시장, 자 보시면은 LG 디스플레이 제가 베팅을 하고 손절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손절 얼만큼 했냐면 요 구간에서 한 2% 정도 했어요. LG 디스플레이가 그 전날에 엄청 낮잖아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상승을 하고 함께 급등했던 종목 3인방이 BH, 요때는 제가 재미를 못 봤다라고 말씀드렸죠. 요거는. 근데 요것도 만약에 제가 공략을 하고 만약에 보유를 하고 있었더라면 이날 정리가 돼야죠. 여기까지도 만약에 홀딩하고 있었으면 제가 최근에 올려드린 거 그대로 움직이잖아요. 요 시작과 함께 이건 틱차트로 봐야 돼요. 틱차트로. 신규로는 공략할 곳이 없어요. 시가부터 빠졌는데요. 시가부터. 전일 좀 지지받았던 자리도 깨지고, 제가 최근에 쇼츠 채널에다가 요거 올려드렸죠. 손실 최소화 회피 방법 4가지 체크리스트. 이것만 제대로 마스터하고 이해를 한다면 손절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손실을 크게 키울 일이 없다. 손실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분봉 상황 보세요. 보시면 암흑기잖아요. 암흑기. 요때 살짝 반짝했는데 여기가 정규장입니다. 정규장 시작과 함께 중요한 생명선 관통했습니다. 하향 이탈.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보유자의 영역. 신규 입장에서는 공략할 곳이 없더라.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 요 종목은 요렇게 매매를 했었죠. 요것도 일부분 만약에 안 팔고 보유를 하고 있었다. 4가지 체크리스트를 생각해서 보자고요. 요것도 반짝한 다음에 그냥 시가 아래에서 놉니다. 자, 그리고 이런 자리, 어떤 자리요? 생명선 정배열 자리. 이 지뢰 시그널 뜨고 암흑기가 떴죠? 요게 암흑기입니다. 암흑기는 신규 입장에서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다. 요거는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욕심을 내다가 하다가 요 정도까지만 먹자. 아니면 들어갔는데 계속 빠지네 하고 저처럼 LG 디스플레이처럼 손절을 좀 빠르게 한다거나 그랬어야지, 계속 그냥 아무 기준 없이, 그러니까 아무 기준이 없다는 건 아니고요. 아마 뭐 봤을 거예요. 다른 것들. 하지만 그 기준이
차트가 아니지 않았을까, 추세가 아니지 않았을까. 전체적인 추세와 차트를 최우선으로 해서 접근을 했다면 공략을 했더라도 좀 손절을 가져가거나 이렇게 손실을 좀 최소화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 기준이 예를 들어서 야, 외국인이 이렇게나 많이 샀네, 보유. 외국인이 샀으니까. 자, BH도 볼까요? BH는 차트가 나쁘지 않아요. LG 디스플레이보다는 제 기준에서는 좋습니다. BH는 어느 정도 그래도 방어를 했습니다. 근데 그 평단에 여유가 있을 때, 여유가 없다면 일단은 지키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이것도 누군가는 이렇게 수급이 많이 들어왔고 하니까 떨어져. 내 평단이 여기인데도 외국인 들어왔으니까 올라가지 않을까? 뭐뭐 하지 않을까로 베팅하시면 안 됩니다. 뭐뭐니까 보는 거예요. 뭐뭐니까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면서 무엇이 우선인가, 거기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매매했던 종목, 프로 2000 같은 경우는 다행이었어요. 무엇이 다행이었느냐? 제가 교육방에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요때 이제 8시 30분부터 대체고려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종목은 8시 30분 되면은 딱 요 시간에 요게 나온단 말이에요. 시간에 매도 잔량이 많은지 시간에 매수 잔량이 많은지 보여요. 보통 시간에 매수 총 잔량이 많아야 갭을 띄운다거나 아니면 장 마감 후에 이런 상황이라면 시간에서 오른다거나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요게 이제 매수 우위에 있다가 동시효과 진입하기 전에 매도세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개파락 출발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보합 출발하면은 그래도 다행이다 싶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요게 이제 시가가 2% 정도 띄워주면서 흐름을 보고 그냥 곧장 챙겨줬고요.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요게 올라갔던 이유는 LG 디스플레이, BH, 덕산네오록스 3인방이 강세를 이끌었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힘입어서 이 시가총액 작은 프로 2000이 상한가를 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분위기가 안 좋아서 정리를 요거는 해주고, 자 보시면은 요때 좀 의미 있는 흐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요 프로 2000을 제가 봤던 이유가 있어요. 봤지만 공략하고 나서 수익이 났거든요. 공략하자마자 이렇게 슈팅이 났습니다. 눌렸을 때도 베팅했는데 밀린 거죠. 제 기준대로 흘러가지 않은 겁니다. 네, 그래서 바로 손절을 했다. 그리고 좀 아쉬웠던 거는 일진 디스플레이가 더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시가가 4%, 시가도 높았고 시작하자마자 20%대까지 슈팅이 좀 나왔던 종목입니다. 저는 빠르게 수익 주는 대로 좀 챙겼던 거고요. 그래서 이 지금 짧은 오늘의 영상만 보더라도 정말 트레이딩에 있어서 차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좀 느껴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이러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차트 속에.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서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굉장히 핫했죠. 핫할 때 못 보고 어느 정도 제가 베팅을 하고 올라가기도 했지만 욕심내다가 요게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정리를 저는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좀 답답한 모습을 보였고요. 계속 체크. 최근에 ABL 바이오는 제가 이런 자리에서부터 짚어드렸던 것 같아요. 요 자리에서 그래도 생명성 구간에서 소화를 하면서 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일봉을 보고 저도 베팅을 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저는 접근을 했었고요. 대한조선도 좀 보여드릴게요. STX 엔진이 급등하고 또 현대임스도 후발주로서 움직이고, 대한조선도 이날 제가 공략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갈 자리에서 계속 못 가요. 그래서 너무 아쉽다. 그래서 요거는 요 라인대가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여전히 요 라인대를 상향으로 좀 돌파를 해주면서 요게 가기 위해서는 5일선 돌파가 절실하죠.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자 이제 종목들 빠르게 보고 마칠게요. 서흥 그리고 STX 엔진, 네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줬고요. G2G 바이오라는 종목도 매매를 요거는 한 차례 했던 것 같아요. 아쉽습니다. 요 자리에서 다시 좀 공략을 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저는 재미를 크게 보질 못했다. 한택도 매매를 못했어요. 그리고 TP 한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 자리에서 역시 언급을 드렸습니다. 요 자리 레드불 시그널도 보이죠? 상장 이래로 첫 레드불 시그널이고요. 레드불 추세 전환의 시그널, 생명성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의미가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방 때 말씀을 드렸고요. 자, TP라는 종목이 최근에 개성공단 관련해서 정부의 언급도 있었고, JST나 TP, 신원,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카운터어택을 수강하신 분들은 이제는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받기 좋은 날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길면은 일주일 정도까지도, 물론 이제 정말 좋은 호재성, 정말 남북한 만난다, 아니면 북한에서도 호의적인 이런 메시지를 던진다, 그러면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차트만 보고 말씀드리면
카운터텍 관점에서 8월 13일부터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승에 좀 제한이 있다. 그럼 차트는 좋아요. 정말 급등주의 전형적인 모습, 5일선 따라서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정말 실제로 이제 TP라든지 JST나라든지 신원 이런 종목들이 달릴 때 좋은 사람들은 왜 달리지 못했을까? 이런 것들은 카운터텍을 수강하시면 거기에서 좀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경협 쪽도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비데이즈도 실적 관련해서 움직였던 것 같고요. 뭐 기존의 차트는 좋은 상황은 아니었고 앞으로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냥 단발성에 좀 그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어떻게 가는지.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에 웹툰 관련해가지고 뭐 탑코미디어, 미스터 블루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었는데, 그러니까 장 전에 81%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급등을 했습니다. 웹툰 엔터테인먼트 한번 볼게요. 급등을 하고 지금 이틀간 조정을 밟고 있어요. 반짝하고 그냥 그대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요때처럼요. 계속 주가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맥점을 지키고 가거나 5일선을 지키고 가거나 생명선 지켜줘야 돼요. 서클 7% 올랐지만 암흑기입니다. 여기서부터 끝이잖아요. 사실 여기서부터가 5일선 민폐 끼치는 음봉, 바로 먹어줘야 되는 자리에서 가지 못하고 개파락 생명선, 그리고 여기는 제가 암흑기를 표시를 못했지만 암흑기죠. 여기서부터 생명선 아래 볼 필요가 없어요. 뭐 200달러에서 130달러 근처까지도 갔죠.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이 생명선이라는 기준만 지켜도 어떤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적용해서 매매 가능합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웹툰 관련해서 좀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는데 뭐 일단 뭐 이어나가는지 계속 보고요. 자, 스튜디오 미르, ABL 바이오 상승을 했지만 조금은 아쉬운데요. 그래도 5일선 지켜가면서 움직이는지. 자, LNF 2차전지 쪽 분위기가 계속 좋습니다. LNF,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 뭐 엔캠, 삼성, SDI 5일선 살아있고 맥점을 지키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뭐 아니면 이렇게 끼를 부리고 있는 종목도 있고 뭐 정말 세비캠이라든지 정말 대단하죠. 이 자리가 딱 카운터텍 관점에서 제가 이제 교육방에도 처음으로 언급드렸던 자리인데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요. 함께 좀 움직였었던 미래나노텍은 아쉽죠. 5일선을 벗어나서 이제 생명선을 만나러 가고 있고, 강원에너지도 아쉽죠. 강원에너지도 최근에는 민폐 끼치는 음봉이 만들어졌다. 하나솔루션과 똑같습니다. 이런 자리예요. 알 수 없는 자리입니다. 자, 메리츠 금융지주, 뭐 미투온. 자, 미투온도 최근에 언급드린 적이 없어요. 왜? 지킬 자리 여기서 갔어야 돼요. 여기서 갔어야 되는데 밀려났잖아요. 뭐 장중에 움직임이 있었지만 뭐 앞으로 살리면 보고요. 그리고 신원, 두산퓨얼셀도 차트가 참 좋았습니다. 요 박스권 상단 돌파하면서 슈팅, 앞으로 5일선. 올릭스라는 종목을 비롯해서 펩트론이라든지 최근에 또 비만 치료제 쪽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LGCNS가 정말 오랜만에, 자, 지뢰 시그널은 없어요. 하지만 암흑기, 서클과 뭐가 달라요? 생명선을 이제 돌파를 했고요. 갈 종목이라면 또 생명선을 어떻게 좀 지키고 가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 최근에 돌파를 강하게 하고 그래도 5일선을 좀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좀 이어질 수 있거든요. 지는지 밀리면 생명선까지 이렇게 좀 보면서 이렇게 좀 계속 좀 체크를 해보고요. 요 정도까지만 하고, 추가적으로 그 HMM을 제가 그 목요일장 마지막으로 좀 매매를 했었던 종목이에요. 제가 베팅을 하고 자사주 취득 결정, 주식 소각 결정 이런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꽤 큰 규모의 공개 매수와 자사주 소각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공략하고 뭐 10% 이상 올랐는데 뭐 저는 일단은 홀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월요일장 이어서 좀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안 좋은 암흑기 속이었는데 뭐가 됐던 간에 어쨌든 올라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생명선 이탈하기 전까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특별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뭐 지금 신청하시면 바로 수강하실 수 있는 강의는 이제 차트 마스터 클래스고요. 제가 좀 희망하는 강의는 지금 뭐 카운터텍이나 기본 특강, 그리고 트레이딩 플러스 강의를 좀 하면 좋겠다 싶거든요. 이 세 개의 강의 중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투표를 해주시고 특강 게시판에 좀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거 제가 반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을 하려면 좀 미리미리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시기는 상황을 또 보고요. 그래서 다음 강의, 어떤 강의를 좀 원하시는지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를 하고요. 행복한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